우리는 이전 편에서 중세사회에서 발생한 새로운 권력인 부르주아의 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르주아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어도 기존 권력의 신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부르주아들은 기존의 종교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시작으로 중세사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설명해주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역할입니다. 부르주아가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신부터 극복해야 했습니다. 즉, 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성은 신이 독점했던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화를 통해 여기 왔으며 다른 생물들과 다르지 않은 생물학적 존재이다. 또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중력 때문인데 이는 만류 인력이고 우주 전체의 작동 원리이다. 이렇게 이성은 신을 배제하고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정신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태도이고 종교의 환상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르주아가 말하는 이성에서 죽음은 신체 기능 정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부르주아는 왕을 정당화하는 신을 대신해 자신들을 정당화해주는 이성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입성시키게 됩니다. 이제 대치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전 권력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권력은 공장과 상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예상되는 것처럼 두 권력은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승리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왕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인류가 존재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 따라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등장하게 됩니다. 왕을 몰아낸 프랑스 대혁명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부르주아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다시 A와 B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A는 단두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 높이 오른 단두대의 칼이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고 B는 군중들과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왕이 죽는 순간인 동시에 신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세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대략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약 2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장원에서 공장과 자본으로 생산수단이 대체됨에 따라 지배 권력도 왕과 영주에서 부르주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계급도 새롭게 재편이 되게 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인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프롤레타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비교적 단순해졌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와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니 말입니다. 이렇듯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사회적 관계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는 부의 축적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어려움에도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생산물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만 합니다. 즉 자본가에게 고용된 후 자본가의 생산수단인 공장에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 문제가 현대사회의 근본적 갈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기나 이 시기나 오늘날에나 사회적 갈등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변화에 따라서 원시부터 근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통해 근대사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